개장 전 종목 위주로 전략 튼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매크로적인 이슈 점검하고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한 번에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마디 확인해 보시죠. 외인 현선물 동반 매수에 코스피 2620선 어대장에서 회복을 했죠. 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간밤에 이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해서 국내 증시가 오늘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국내 증시 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사님? 저는 오히려 국내 증시는 아침에 매수할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내가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회복을 할 것이다. 요 2620이 이제 뭐냐면 코스피에서 주봉에서 60주선이 있어요. 그 자리를 이제 이번 주까지 지지하면 두 번 연속으로 양봉으로 지지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를 지지하면 저는 올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조기 대선 끝나고 나서 들어선 뒤로 네.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폭주 기관차처럼 잘 갈 것이다. 미국보다 더 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구체적인 데 볼까요, 한번. 자,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여기서 지금 스멀스멀 좋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7,128억을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이 2,179억이고요. 매수했고요. 개인들이 1조를 팔았습니다. 네. 저는 제발 개인들이 팔지 말고 서학개미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 증시 대비 낮은 주가가 싸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가치가 싸다는 것이에요. 자, 하워드 막스 이분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워드 막스 이분이 정말로 이분은 이제 소개한다면 워런 버핏 이분이 가장 유명하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를 일궈내신 분이에요. 근데 워런 버핏이 하워드 막스의 말을 기울인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이익론을 만들어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2월 달에 그런 얘기 했었죠. 한국이 이제 조기 대선 끝나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나는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7천억 정도 매수한 자금이 아마 이분의 조언을 들어서 혹은 워런 버핏의 조언을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왔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싸느냐 이거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퍼가 20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증권주가 퍼가 5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로 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물산이 급등을 했어요. 네. 자, 왜 급등했을까요? 요 회사 급등했는데 이 회사가 자사주 소각을 작년 2월 달에 많은 물량을 소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이 올해부터 집행이 됩니다. 내년까지. 따라서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또 무료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한 4개월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느덧 수익이 100%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는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그래서 대형주들 이런 몇몇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몇몇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 강하다. 그래서 서학개미 여러분 이제라도 한국 주식을 저는 와달라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오르려면 반도체의 상승이 또 불가피한데 그렇죠. 그저께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하이닉스도 굉장히 잘 갔는데 어제는 또 다시 빛을 못 받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컴퓨텍스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HBM4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디램 가격 상승 좋은 얘기는 많이 들려오는데 이 반도체 주가는 지금 향방을 이뤘단 말이죠. 네. 언제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고. 아마 지금 좋은 얘기 나오는데 왜 안 오를까 답답하시죠? 네. 제가 보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그래프가 거의 완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더라도 그래프가 완성, 즉 그 회사 주식을 좋게 보는 어떤 집단적으로 보는 어떤 그 매수의 힘이 안정되게 차트를, 즉 볼린저 밴드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57,500원을 탈환한다 그러면 악어 입을 올라타게 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 분석상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 또 이 친구들이 올라버리면 지수가 너무 오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안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미국 증시가 우리 오늘 새벽처럼
이렇게 안 좋아 빠질 때, 그럴 때 줍줍하면서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그래도 6월 중으로는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장 첫 번째 주력 상품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저희 오늘장에서 어느 기업 보면 가장 좋을까요, 이사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자, 현대코퍼레이션을 이제 들고 온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우리 이제 시황이 2620을 지지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인데, 이 회사 시가적으로 이제 참고적으로 시가총액이 3,261억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3,261억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매출액이 7조가 넘어가죠. 7조 3,737억이고 내년 같은 7조 5천억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 예상치가 24년에는 1,335억이죠. 시가총액이 3,200 뭡니까? 3,261억이니까 지금 굉장히 싸잖아요. 여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10배를 하니까 시가총액이 1조 3천이 돼야 되는데 3,261억이니까 싸죠. 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가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 영업이익이 1,509억이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순이익도 보시면 1,525억이네요. 그러면 여기를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곱하기 20 하니까 3조가 돼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3,261억입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싸게 거래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ROE입니다. ROE. 14. 자, ROE가 요 정도 되면 이 회사 적정 시가총액은 여기 순이익의 15를 줘도 상관없어요. 미국식으로 하면 3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황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시기 때 이렇게 저평가된 우량주를 줍줍하는 시기다. 더군다나 미국 주식이 빠졌을 때 받아먹는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죠. 네. 거기서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 상사란 뜻이잖아요. 종합적으로 이제 무역을 중개하고 상사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런 걸 합니다. 석유 화학 부분을 유통을 하는 거죠. 대리해서 수출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36.5%, 그리고 현대제철 포스코와도 협력을 해가지고 여기 제품을 대신 수출도 해주는 그런 상사 역할이죠. 그리고 또 승용차 부분 자원 개발도 하는 거고요. 군용차 등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도 관여를 은근히 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가격 전략도 빠르게 한번 자, 만나볼까요? 가격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자, 그래프를 보면서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면은요. 악어입 탔네요. 그렇죠? 네. 자, 악어입을 자주 타지 않고 입속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 탔잖아요. 월봉에서. 네.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 올해 아침에 저점 매수 관점 매수가 범위는 24,500원, 24,600원 혹은 그 밑에 낮은 가격도 좋습니다. 오리어 콜이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6,3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8,300원인데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했던 그 4, 5월 달의 종목들은 15% 달성한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사님이 증권주를 연이어서 가져와 주시다 보니까 사실 정말 더 갈까 했는데 정말 엄청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했던 부국증권이 당일에 바로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바로 달성을 했고요. 7시간 만에 수익률 하루 만에 1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국증권 수익 언제 챙겨봐야 될까요, 이사님? 자, 부국증권을 저희가 어제 아침에 말했죠. 네. 바로 급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제가 항상 악어입을 강조했습니다. 자,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면은 몇 개월 동안 안 가잖아요. 한 7개월 안 갔죠? 악어입 타버리니까 도망가더라고. 악어입한테 안 잡혀야 되니까. 도망가더라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제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제 부국증권이라는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권 화랑 시세를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권이 약간 스멀스멀 신압으로 갔지만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쏜살같이 가는 시기가 아마 시작이 되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암시를 부국주권이 해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제가 네. 부국주권처럼 갈 수 있는 중권주 그쵸.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권주 백발백중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또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도 증권주 관련된 이슈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 부분 한마디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가 선호주에 증권주도 속속이 합류이 되고 있어요. 하반기에 더 담을까라고 한마디고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돼요? 이거를 제가 이슈를 어제 이제 신문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이거 한 게 뭐냐면 이제 중권주를 담는 ETF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보면 그렇게 딱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약바이오나 뭐 2차전지 ETF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갔는데 중권주를 담는 ETF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ETF 상품이 나오면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자 보시면 올해 소리 없이 60% 상승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많았지 상승 안 했어요. 은근히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최근에 9개 증권사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주식이야. 그런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보고처럼 해외를 진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조기 대선 후에 여기를 보면 PBR 1배 수준까지도 이끌 전망이다. 요거를 증권사에서 요즘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PBR 1배가 가면 증권업종 지수가 4천까지 갑니다. 4천이면은 굉장히 지금 웬만한 주권주는 거의 뭐 한 50회 잘 가는 것들은 더블까지도 나올 수 있는 지수인데 4천까지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업종 볼리지 밴드도 굉장히 좋은 게 가장 저는 낫다고 봐요.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여기서 종합투자 IMA 사업자 인가인데 한국투자증권이 유망하다.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인가?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안심하고 돈을 맡긴 이유가 왜 그렇죠? 적금을 하면 원금을 돌려받으니까. 그쵸. IMF 회율은 다 받잖아요. 그렇죠? 특수한 상황에는 또 만약에 정부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원금을 내가 나중에 받으면서 이자까지 받기 때문에 은행에다 맡기는 건데 증권사도 앞으로 이런 상품을 내놓는답니다. 그러면서 은행 이자보다 더 이자를 더 줘요. 약간 공격적이죠. 인베스트 뱅크는 하는 거죠. 이런 상품을 만드는데 자기 자본금이 8조 정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충당금을 써야 되니까 보험사나 은행처럼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증시가 화랑이 됐을 때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를 거예요. 화랑일 때 돈 다 버리니까. 따라서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그 대상에 유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에 한국투자증권 저희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27% 수익이 났습니다. 거의 집값으로 올라가죠. 주가가. 네. 빠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따라서 증권주를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국증권이 너무 잘 가서 오늘의 증권주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디 보면 될까요, 이사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이게 네. 아마 이 종목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유진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이 2,790억이거든요. 2,790억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둘 다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이 회사도 돈을 잘 버는 궤도로 가는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본 총액이 1조 466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 청산 가치.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가 1,804원인데 현재 주가가 2,800원대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유진투자증권의 주식을 샀다, 2,800원에. 그러면 내가 이 가격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싼 저평가고, 그리고 유진투자그램이 YTN을 인수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그래서 요게 매각 대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러 투자 포인트들 체크해 봤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오늘? 자, 그러면 가격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가격 전략을 들어가면 자, 악어 이불 올라탔네요.
막 올라탔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주봉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오랫동안 4주 정도 매집을 했는데 가격 전략은 오늘 아침에 좀 가격이 빠지니까 2,885원에서 2,89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100원. 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3,330원, 손절가는 2,2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인사이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MBN 골드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할 거고요. 요즘에 참여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처럼 빠져서 출발할 때는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빠졌지만 어제 우리 한국형 EWY라고요. 블랙록에서 만든 EWY는 1.28%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넥스 트레이드에 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기회를 잡을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로 오신다면 종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입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오셔가지고 오시면 타치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